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한계점이 좀 도달하게 돼요.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이럴 수 있냐? 끝에 가서 터지거든요. 그동안 참다가. 근데 사실 끝까지 참아줘야, 끝까지 기다려줘야 진짜 기다리는 것입니다. 물이 100도에서 끓죠. 98도,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.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게 이 98도, 99도인데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요것만 참으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거, 정말 내가 기다려주는 거다, 이렇게 느끼시려면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,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,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. 그러니까 아이를 야단치실 때 보면 그 아이의 잘못만 야단치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만 이야기할 때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10만큼 잘못했어요. 근데 야단을 100만큼 받았어요. 그럼 몸속에 분노가 치오르거든요.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저항심만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분노만 남는 거예요. 저항감만. 그러면 교육에 효과가 없는 야단이거든요.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간단하게 짧게, 그리고 그 객관화된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조금 기다려주겠다. 어느 기간까지 너가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아이에게 어떤 갱생의 시간,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화가 나고 있다, 속상하고 있다, 그렇다면 공부하면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.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밝은 사람이 돼요.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영향이 미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겠죠. 근데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하루 종일 수영을 하면 과연 수영을 잘할까요? 하루에 1시간씩 열흘을 하는 것과 한 번에 10시간을 수영을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? 내가 아이와 잘 지내고 싶다면 진심으로 대하는 걸 어느 날은 확 잘해주고 어느 날은 내 맘대로 하고, 그럼 아이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진심으로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, 내가 너가 잘 되길 정말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는데, 가끔 잘못을 야단치다 보면은 그 아이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난 내 화를 화풀이 하느라고 애를 야단치고 있는 거지, 그 아이의 잘못, 그 아이가 이 잘못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, 교육적으로 아이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 화에, 내 성질에 내가 못 미쳐서 그냥 내가 그 화를 풀려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많이 하면 효과가 없고 실증이 나게 됩니다.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. 나만의 공부법이 따로 있듯이 아이와 잘 지내는 법도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건가. 사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목표가 무엇인지, 나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그거를, 그 목표와 적합한 일들을 실천을 하실 적에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을 꾸셔야 돼요.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거든요.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데,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, 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건데 얘가 정말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기는 사실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.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느낀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잘 알아서 합니다. 근데 그 목표를 좀 잘 못 찾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어머님이 말로 해서 전달해서 어떤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아이를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이 좋은데요. 그 아이를 제대로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그럼 아이의 유형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모범형의 아이다. 그러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 주세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
좀 그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줘서 엄마가 그걸 좀 준비하고 계시면 훨씬 화가 덜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혈액형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디스크 유형으로 나누는 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.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도움을 좀 받더라고요. A형의 아이들은 시각적인 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장기 기억으로 가기 때문이죠. 근데 공부가 안 될 때는 책상을 정리하게 하거나 샤워를 한번 권해보면 이 A형의 아이들은 다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제정신으로 좀 잘 빨리 돌아옵니다. B형의 아이들은 좀 자기 중심적이에요. 근데 B형의 아이들은 라이벌을 찾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싫은 과목 먼저 공부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.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공부 안 될 때 조금 승부욕을 자극해 주는 게 좋습니다. O형의 아이들은 자신감과 결단력이 있거든요. 얘네들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다 공부가 좀 안 되면 친구랑 통화하게 하세요.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우리 애는 맨날 친구랑 전화만 해 모르면서 우리 애를 O형인데 친구랑 전화하는 걸 못하게 하면 얘는 동기부여를 받는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A, B형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좀 뛰어나요.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해주세요. 합리적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요. 잠은 좀 푹 자도록. 그 다음에 휴식은 좀 짧게 해야 돼요. 공부가 안 되는데 휴식을 길게 하면 자기 리듬을 잃어버리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유형. 주도형의 아이들은 뭐냐면 통제를 싫어해요. 학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거 걔네들 되게 싫어하거든요. 스스로 학원도 정하게 하고요. 공부 목표도.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목표 의식만 심어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사교형 I형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은 모든 삶의 모토가 재미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심각하게 넌 삶의 목표가 뭐냐? 넌 왜 태어났냐? 넌 뭘 하기 위해서 살 거냐?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. 우리 아이가 사교형의 아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심각한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요. 걔가 본받고 싶어하는 선배라든가 아니면 걔가 좀 좋아하는 친구를 잘 사귀게 하면 이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의 아이들, S형의 아이들은 학원 이동하는 거 싫어해요. 그리고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학원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 친한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일단 물어보세요. 그래서 그 학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그 학원이 얘하고 코드가 맞는지 정해줘서 어느 친구, 너 친구 누가 여기 다니는데 글로 한번 옮겨볼래? 이렇게 친구가 있는 학원이 아닌 경우에 아주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에다 옮겨주시면 이 아이들은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선배의 경험담이나 이렇게 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책 그런 걸 권해주시면 이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받고요. 신중형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비판받거나 실수를 지적받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. 아버님들도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. 질문이 많거든요. 야, 너 이렇게 질문이 많아. 막 이러지 마시고요. 각오를 하시고 얘가 한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면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받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갭을 줄일 때 아이가 공감하는 걸 나도 공감해 줄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해 줄 때 그 아이는 자기의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을 더 잘 관리하게 되거든요.